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패키지가 제공하는 맵 계열의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워 패키지에는 반복 적용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많은 유용한 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맵 함수는 리스트 또는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각 원소에 특정 함수를 적용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입력 데이터와 같은 길이의 리스트 구조로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데이터가 10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 구조라고 했을 때 그 10개의 원소 각각의 특정 함수를 적용해서 어떤 결과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입력 데이터와 동일한 구조에, 즉 10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 구조에 담아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위해서 이와 같은 데이터셋을 미리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트 구조의 각 원소에 시험 점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4개 학년도의 시험 점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맵 함수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셋으로부터 학년도별 시험 점수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워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맵 함수에는 크게 2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x라는 인수와 .f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x 인수에는 입력 데이터셋을 리스트 또는 벡터로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exams라는 데이터셋을 지정하면 될 것이고요. .f에는 반복 적용할 함수를 지정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4개 학년도의 평균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인 min 함수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맵 함수를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이 결과가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원소를 갖고 있죠. S1부터 S4까지 4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 그 4개의 원소의 각 학년도별 시험 점수 평균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입력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역시 4개의 원소로 되어 있고 각 원소에 시험 점수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각 원소에 저장되어 있는 시험 점수에 min 함수가 적용이 돼서 각 원소별로 한 개씩의 평균값을 산출을 하고 그 결과를 입력 데이터와 동일한 구조의 리스트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맵 함수는 수행 결과를 항상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합니다. 이 함수를 확장한 map underscore asterisk 형태의 함수를 이용하면 보다 다양한 데이터 유형의 벡터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함수 이름에서 asterisk 부분은 데이터 유형을 나타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함수로 maplgl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mapint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mapdbl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mapchr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lgl은 logical, int는 integer, dbl은 double, chr은 캐릭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함수는 각각 수행 결과를 논리 벡터, 정수 벡터, 실수 벡터, 그리고 문자 벡터로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계산했던 학년도별 시험점수 평균을 리스트 형식이 아닌 실수로 표현된 숫자 벡터 형식으로 출력하려면 이 4개 함수 가운데 mapdbl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인수 지정 방식은 map 함수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인수의 데이터셋을 지정하고요. 두 번째 인수에 반복 적용할 함수를 지정합니다. mapdbl 함수를 실행하면 이와 같이 리스트 형식이 아닌 숫자 벡터 형식으로 결과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맵 계열의 함수에는 반복 적용할 함수에서 사용할 인수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정하는 인수는 두 번째 인수인 반복 적용 함수 다음에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min 함수에 추가로 인수를 지정을 해서 절삭 평균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min 함수의 도움말을 보시면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인수로 trim 인수가 있습니다. trim 인수의 비율을 지정하면은 해당 비율만큼의 상하
관측값을 제거해서 절삭평균을 계산해 줍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크거나 매우 적은 값이 제거된 그러한 평균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절삭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두 번째 인수인 min 다음에 추가로 min 함수에서 사용할 trim 인수를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0.3을 지정을 해서 상하 30%의 관측값이 제거된 절삭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인수를 지정해서 mapdbl 함수를 실행하면 이와 같이 절삭평균이 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퍼패키지 함수는 모두 일관되게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셋을 받기 때문에 파이프 연산자와 함께 사용하면 코드를 보다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프 연산자는 앞에서의 실행 결과를 이어진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전달합니다. 앞에서 했던 작업을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exams 데이터셋은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mapdbl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mapdbl 함수는 더 이상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셋을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되죠. 이 코드를 실행하면 앞서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련의 함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연속된 작업을 수행할 때 파이프 연산자는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두 개의 맵 계열의 함수를 차례대로 적용해서 각 학년도별 시험 점수의 범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범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년도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죠. exam 데이터셋을 map 함수에 전달해주고 map 함수는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각 원소로부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range 함수는 주어진 벡터로부터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exams 데이터셋이 map 함수로 전달이 되게 되면 map 함수는 각 원소로의 range 함수를 적용을 해서 각 원소로부터 최소값과 최대값을 산출해주고 그 결과를 입력 데이터와 동일한 구조, 즉 4개의 원소를 갖는 이와 같은 리스트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인 범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범위를 다시 한번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데이터셋에 다시 한번 map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mapdbl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 두 숫자의 차이를 하나의 숫자 벡터로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각 원소로부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인 diff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mapdbl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앞서로부터 전달받은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의 각 원소에 diff 함수가 적용이 돼서 이와 같이 하나의 숫자 벡터로 반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첫 번째 이 map 함수는 학년도별 시험 점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mapdbl 함수는 그 결과를 받아갖고 두 값의 차이를 계산해서 시험 점수의 범위를 이와 같은 벡터 형식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맵 계열 함수의 두 번째 인수, 즉 .f 인수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p 함수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정해서 시험 점수에 10%씩 가산점을 부여하는 작업을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exams 데이터셋을 map 함수로 전달해 주는데요. 10%씩 가산 점수를 계산해 주는 R 함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펑션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각 원소에다가 10%씩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서 1.1을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map 함수는 exams
데이터셋의 각 원소에 1.1을 곱해갖고 원래의 입력 데이터와 동일한 구조의 이와 같은 리스트 구조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10%씩 시험 점수가 가산된 그런 새로운 데이터셋이 생성이 되죠. 포뮬러 형식을 사용하면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함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뮬러 형식은 자동으로 함수로 변환이 됩니다. 이 함수를 포뮬러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이 펑션 부분을 없애고 실제 실행 부분만을 틸더를 붙여서 지정을 합니다. 이때 함수 내에서 참조하는 인수는 .x와 같이 지정합니다. 그럼 이 코드는 역시 앞서와 똑같이 사용자 정의 함수에 의해서 10%씩 가산점이 부여된 이러한 데이터셋을 리스트 구조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 .x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점만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 점 또는 .x는 함수로 넘겨줄 리스트 또는 벡터의 개별 원소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포뮬러 형식의 지정 방식은 사용자 정의 함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R 함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열을 이어붙이는 작업을 앞서 소개했던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위해서 데이터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fruit라는 데이터 벡터에는 세 개의 과일 이름을 벡터로 이렇게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fruits 벡터에는 이 세 개의 과일 이름이 지정이 될 거고요. 이 세 개의 과일 이름을 제가 주스란 단어를 붙여갖고 애플 주스, 바나나 주스, 스트로베리 주스와 같이 출력되는 문자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맵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파이썬 선자를 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fruit 데이터셋을 맵 함수로 전달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문자열의 벡터로 출력할 거기 때문에 map chl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map chl 함수에 문자열을 붙이기 위한 함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여기에서는 paste 함수를 사용을 해서 문자열을 붙여보겠습니다. fruits 데이터셋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자 벡터의 각 원소에 어떠한 단어를 붙일 거냐면은 주스를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paste 함수의 sep 인수에는 문자열을 붙일 때 사용할 구분자를 지정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하이픈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map chl 함수는 fruits 데이터 벡터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 벡터의 각 원소에 paste 함수를 반복해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juice란 문자열을 붙이고 두 개의 문자열에 가운데 하이픈을 붙여갖고 이와 같이 애플 주스, 바나나 주스, 스트로베리 주스와 같은 문자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러한 함수 지정 방식은 앞서 소개했던 포뮬러 방식으로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앞부분에 틸다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함수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문자열을 하나 지정을 해줘야 되죠. 앞에 전달받은 애플, 바나나, 스트로베리를 받을 변수로서 .x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x에 붙여질 새로운 문자열로 주스를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리고 sep 인수에 두 문자열을 붙일 때 사용할 구분자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paste 함수를 포뮬러 형식으로 지정을 하면은 앞서와 똑같이 이렇게 애플 주스, 바나나 주스, 스트로베리 주스로 결합된 그러한 문자열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코드는 앞서 소개했던 함수 지정 방식이고 두 번째 코드는 포뮬러 지정 방식입니다. 이 포뮬러 방식은 반복 작업에 사용한 함수, 여기는 paste 함수죠. 이 함수의 원래의 인수 지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서 함수의 익숙한 형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paste 함수는 이렇게 인수를 받죠. 이어붙일 문자열을 차례대로 지정을 하고 추가로 sep 인수에 문자열을 붙일 때 사용할 구분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함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맵 계열 함수의 두 번째 인수, 즉 함수를 지정하는 .f 인수에 함수 대신에 문자 벡터나 숫자 벡터 혹은 리스트를 지정하여 추출 함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셋으로 주어지는 리스트나 벡터의 각 원소에 대해 문자 벡터, 숫자 벡터, 리스트를 인덱스로 활용하여 값을 추출합니다. 문자 벡터에 대해서는 이름을 인덱스로 사용하여 원소를 추출하고 숫자 벡터에 대해서는 위치를 인덱스로 이용하여 원소를 선택합니다. 리스트는 이름과 위치를 모두 인덱스로 사용하여 탐색합니다. 예를 위해서 리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구조의 리스트 형식의 데이터셋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리스트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리스트의 리스트 구조인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의 원소들에는 어떤 원소는 이렇게 이름이 주어져 있고요. 반면에 또 어떤 원소에는 이렇게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내부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리스트가 원소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이거나 2개인 것처럼 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데이터셋으로부터 값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이용을 해서 이름을 인덱스로 사용을 해서 값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num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원소가 3개가 있습니다. 이 num이란 이름을 인덱스로 사용해서 이 원소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들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맵 함수의 두 번째 인수 .f 인수에 함수 대신에 인덱스로 사용할 문자를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 리스트에는 4개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 원소 각각에 대해서 num이 인덱스로 사용되어 매칭되는 값을 추출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num이 매칭되는 이 3곳의 수치들이 차례대로 추출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 세 번째 원소는 빈 리스트이기 때문에 null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num 이름을 갖고 있는 세 원소의 숫자들이 이렇게 쭉 추출이 되고요. 반면에 세 번째 원소는 빈 리스트이기 때문에 null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null인 경우에 추가로 .default 인수를 지정을 해서 출력할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efault 인수에다가 null 대신에 물음표 3개를 출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null 자리에 물음표 3개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chr 문자를 이용해서 원소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셋에는 chr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 2군데 있죠. 그럼 2군데에 있는 원소의 값들은 출력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2군데에 있는 곳은 null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의 명령을 한번 만들려고 그러면은 맵 함수에 chr
이름을 인덱스로 지정을 하고요. 역시 여기에도 CHR 이름이 없는 이 첫 번째 원소와 그 다음에 빈 리스트인 세 번째 원소는 널로 출력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예를 들면 NA 값으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두 군데는 NA 값으로 출력이 될 거고요. CHR 이름을 갖고 있는 두 군데는 이와 같이 알파벳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DEF하고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GHI가 추출이 됩니다. 이름이 아닌 숫자를 지정하여 리스트의 각 원소로부터 특정 위치의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각 원소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두 번째 위치에는 모두 문자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문자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인덱스로 주면 되죠. 그럼 맵 함수는 각 원소로부터 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요 레터스로 지정되어 있는 문자 벡터를 추출을 해줍니다. 이 세 번째 원소는 역시 빈 리스트이기 때문에 널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널 대신에 여기에서는 .default 인수의 NA를 지정해서 NA 값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세 개의 문자열이 정상적으로 잘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출력된 문자 벡터 가운데서 또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세 개의 알파벳 BH만을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숫자 인덱스를 여러 개 사용해서 리스트 구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인덱스를 여러 개 사용하면 리스트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값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위치에 있는 문자 벡터의 원소 가운데 다시 또 두 번째 원소를 추출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숫자 두 개를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맵 함수는 각 원소로부터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추출하고요. 그 값 가운데 다시 또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출한 세 개의 문자열 벡터 가운데서 가운데 있는 요 BEH가 추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구조의 각 원소로부터 하나씩 값이 추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map CHR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 벡터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p 함수 대신에 map CHR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추출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추출한 값 가운데 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앞서 했던 것처럼 .default 인수를 이용해서 널을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렇게 널을 NA 값으로 대체를 해서 추출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하나의 문자 벡터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문자 인덱스와 숫자 인덱스를 섞어서 추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LST 리스트의 각 원소로부터 num 이름에 매칭되는 값을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된 벡터의 원소 가운데 세 번째 위치의 원소를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문자 인덱스와 숫자 인덱스가 섞이게 되죠. 이렇게 문자와 숫자 인덱스를 섞어서 추출 함수를 만들려면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구조로 차례대로 문자 인덱스와 숫자 인덱스를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 코드는 우선 문자 인덱스를 이용해서 num을 매칭을 합니다. 지금 num이 매칭되는 곳은 세 군데가 있죠. 이렇게 세 군데가 매칭이 되고 이렇게 매칭된 벡터의 원소 가운데서 세 번째 원소를 추출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원소와 두 번째 원소에는 세 번째 값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3과 103으로 존재하는데 네 번째 원소에는 숫자가 두 개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null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이 세 번째 원소는 빈 리스트이기 때문에 역시 또 넣을 값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원소와 두 번째 원소에 대해서 3과 103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소에 대해서는 넣을 값이 추출이 됩니다. 이 또한 앞서 했던 것처럼 벡터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map_int 함수와 .default 인수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벡터로 단순화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맵 계열의 함수의 데이터셋을 지정할 때 리스트나 벡터 데이터 구조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셋으로서 데이터 프레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리스트를 구성 원소로 갖는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의 각 열에 대해서 함수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US arrest라는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해서 맵 함수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4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4개의 열에 대해서 평균값을 맵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 벡터로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mapdbl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저 4개의 열의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min 함수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 데이터 프레임의 4개 열의 평균값이 이렇게 쉽게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 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 min 함수 대신에 range 함수를 지정을 하면은 이와 같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range 함수는 최소값과 최대값 2개의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처럼 반환된 결과가 2개의 값을 갖게 되면은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mapdbl 함수를 사용할 수 없고요. 리스트 구조로 결과를 반환해주는 map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각 열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반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아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mapdfr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pdfr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리스트가 아닌 데이터 프레임 형식, 정확히는 티블 형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파워 패키지에 포함된 맵 계열의 함수는 데이터셋에 어떤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집단별 차이를 보려고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모델별로 다양한 자동차 관련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MTCars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제적인 활용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속기 유형, 여기서는 AM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 유형에 따라서 자동차 연비, 즉 MPG와 무게, 즉 WT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속기 유형에 따라서 먼저 집단을 구분한 다음에 각 집단별로 연비를 종속 변수로 하고 WT를 독립 변수라는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변속기 유형에 따라서 2개의 서브셋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2개의 서브셋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스플릿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집단 변수를 AM 변수, 즉 변속기 유형 변수를 사용을 해서 집단을 구분을 합니다. 변속기 유형이 0인 경우에는 자동 변속기고요. 변속기 유형이 1인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변속기 유형에 따라서 2개의 서브셋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서브셋을 만든 다음에 이 각 서브셋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맵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맵 함수에 앞서 만들어진 2개의 서브셋이 전달이 되고요. 그 서브셋 각각에 대해서 회귀 분석 함수를 적용합니다. 회귀 분석은 LM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LM 함수의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틸더를 이용해서 포뮬러 형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종속 변수를 먼저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틸더 다음에 독립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수에는 이 회귀 분석을 위해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하는데 여기에서는 점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 점은 앞서 스플릿 함수를 통해 전달받은 이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니까 보셨다시피 그 데이터셋은 변속기 유형에 따라서 구분된 자동 변속기 서브셋과 수동 변속기 서브셋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맵 함수는 이 각 데이터셋에 차례대로 LM 함수를 적용해서 두 개의 회귀 모델을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그렇게 반환되는 회귀 모델을 모델스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스를 보면은 이와 같이 변속기 유형별로 두 개의 회귀 모델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귀 모델과 같은 분석 모델 객체에는 분석 결과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델 객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분석에 활용합니다. 모델 객체에 서머리 함수를 적용해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 변속기 모델만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동 변속기는 AMB 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0 슬롯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슬롯에 저장되어 있는 이 모델, 이 모델을 서머리 함수로 넘겨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은 그 분석 결과는 이와 같이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름만을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names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의 이름들을 추출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은 r.squared에는 r_square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r_square 값이 저장되어 있고 이 r.squared에 있는 값을 추출하게 되면은 자동 변속기 모델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r_square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자동 변속기 모델의 r_square 값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변속기 유형별 r_square를 한꺼번에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출 함수를 정의를 해서 추출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맵 함수를 이용해서 서머리 함수를 각 모델에 적용을 하고요. 그 적용된 결과를 앞서 했던 것처럼 추출 함수를 정의를 해서 추출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전달받은 각 모델이 mapdbl 함수로 넘어가고요. 그 mapdbl 함수는 각 모델을 넘겨서 r.squared에 있는 값을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동 변속기와 수동 변속기 두 변속기 모델의 r_square 값이 하나의 벡터로 추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간단하게 포뮬러 형식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로 되어 있는 것을 포뮬러 형식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죠. 이 펑션 부분을 삭제를 하고 틸다로 대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점을 이용을 해서 전달받을 변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두 변속기 유형별 r_square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 대신에 .x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코드도 동일하게 두 변속기 유형별 r_square를 한꺼번에 추출해 줍니다. 또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이름을 인덱스로 이용해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인덱스로 이용해서 추출할 때는 간단하게 이 함수 자리에다가 이름을 인덱스로 주면 되죠. 그럼 이 결과도 동일하게
두 변속기 유형별 R스퀘어를 반환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단계별로 했던 작업을 한꺼번에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자동 변속기와 수동 변속기의 두 개의 서브셋으로 분할하고 각 서브셋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그 분석 결과로부터 변속기 유형별 R스퀘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명령어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부터 시작을 합니다. empty-class 데이터셋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데이터셋을 앞서 했던 것처럼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분할을 하고요. 그리고 분할된 결과를 맵 함수로 넘겨줘서 회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귀 분석 결과를 다시 맵 함수로 넘겨줘서 서머리 함수를 각 모델별로 적용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인덱스를 정의를 해서 그 가운데 R스퀘어 값만을 추출을 해봅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앞서의 단계별로 했던 과정을 한꺼번에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맵 계열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